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 평온이 따뜻한 안개처럼 찾아든다. 정말 힘든 여정은 모두 지나가고 일거일동이 점차 느려진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대단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은 이제 끝났다. 이와 같은 글을 보면 엄청나게 바쁜 일생을 보냈던 영국의 유명 작가 로알드 달은 노년의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듯 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건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머스는 인생의 8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8단계 중 65세 전후에 시작되는 마지막 단계는 자아 통합 때 절망의 단계다. 그 나이에 이르면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행복하고 결실 있는 삶을 살았다고 느낄 경우 수용하고 자족한다.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삶의 방향과 실제 살아온 삶이 일치하는 상태를 에릭스는 자아 통합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삶의 여정과 그 안에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면 절망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런 상황은 흑과 백의 대비처럼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론을 펼쳤던 에릭스는 굳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스스로 자아 통합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91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기까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만족해하며 아내 조앤과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 아내와 손을 꼭 잡고 길을 걷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입을 맞추곤 했다. 에릭스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평온과 만족이 커진다고 말했고 그렇게 살았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걸까?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는 크게 보면 성격적인 특성에 속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다. 부엌에서 컵을 깨고는 마치 무슨 대재앙이라도 일어난 듯 야단을 부리고 버스를 놓치거나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게다가 남들의 평가나 지적에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늘 염려하고 자주 긴장하며 불안해한다. 또 쉽게 당황하고 초조해하며 겁이 많다. 다시 말해 평소에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룬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증 또는 정서불안증이 있다고 말한다.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한 편이다. 그런 예민한 성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더라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은 성미가 고약하고 짜증을 잘 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일 뿐이다.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신경증이 감소한다. 젊은 사람들은 큰 사건이 벌어지면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지만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돼 있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비롯해 다수의 연구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안정이 더욱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20에서 40대보다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행복감을 훨씬 많이 느끼며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 70대에 이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증가하지만 그렇더라도 젊은 시절만큼 높아지지는 않는다. 70대 이후의 부정적인 감정은 육체적인 제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지인들이 차츰 세상을 뜨는 상황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변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훨씬 균형이 잡혀 있으며 세상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더 잘 대응한다. 따라서 노인들은 신경과민에 빠질 위험이 훨씬 낮다.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사례가 훨씬 적다는 사실만 봐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실제로 심리적인 증상들은 대개 40세 이전에 나타난다. 늙으면 불평이 늘어난다는 믿음 역시 근거 없는 편견이다. 미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문제로 더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노인이지만 경미한 통증이나 질병에 대해 앓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나 중년층이었다. 선하고 친절한 태도, 즉 남들에게 다정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 역시
나이 들면서 변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다. 이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밝아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신경증적인 성격을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도 질문지로 측정할 수 있다. 남들보다 그런 성향이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성격은 전 세계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다수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성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노인이 젊은이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펼쳐왔다. 노인들은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화가 덜 난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한 흥미로운 가설에 따르면 노인들은 미래 지향적인 성향이 젊은이들보다 덜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더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며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소소한 일들에 감사하며 지낸다. 젊은이들은 승진 기회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까다롭고 힘든 상사 밑에서 버텨내는 것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그런 기대나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을 감수할 여력도 더 적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덜 바라고 더 쉽게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노인들이 그만큼 현명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나이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다 보니 기대치가 낮아져서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는지 잘 알기에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설명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노인들은 물건을 산 뒤에 후회할 가능성이 젊은이들보다 적다. 노인들은 아무래도 충동적인 성향이 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고 싶은 상품의 정보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보다 제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기억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수전 찰스와 로라 카스텐스는 나이가 들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이로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교활한 속셈으로 접근한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한 후에 반응하는 편이 덜 위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는 이유를 하나 더 꼽자면 그런 경험이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이다.